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4.3 사건은 사실 요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도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건국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잘 설명해 줄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측에서 그 말년에 안타까웠던 모습들만 강조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어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택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여러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까지 촛불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 데모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를 과연 이루게 하는 필수 요소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6.3 조기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극우 성향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 드러난 영상과 증거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벌어진 조직적인 세뇌 작업이었습니다.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해왔던 건데요.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단체는 댓글 조작 조직을 만들어 김문수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김문수가 직접 등장하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김문수와 리박스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단체가 단순한 극우 정치 선동을 넘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에서 이 단체의 프로그램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부모들 입장에선 어린 자녀가 극우 교육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학교 밖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집회에 나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황당한 교육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선 한 아이가 리박스쿨 강의를 듣고 바른 역사를 알게 됐다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수업에선 이승만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받아야 한다는 구절을 단체로 읽게 하는 장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계속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을 것이라며 세뇌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대놓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이 공교육에 침투한 거죠. 리박스쿨은 한국늘봄 교육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내 10개 초등학교에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는데요. 더 놀라운 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조직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점입니다. 리박스쿨 대표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늘봄 행복교실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스스로 개입 사실을 인정하는데요. 늘봄학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국가가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총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핵심 교육 정책입니다. 국힘당 역시 총선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를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 또한 확대를 공약했는데요. 임기 말인 이주호 교육부총리까지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서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늘봄학교가 극우 사상 주입의 온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과 교사단체들은 운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뒤늦게 리박스쿨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극우단체가 댓글 조작은 물론 공교육 시스템에까지 침투한 정황이 드러나며 이번 대선의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가 등장한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김문수와 이 단체는 사실상 한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문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님 관련해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 제기 중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더구나 댓글 이런 거 하고는 저는 전혀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다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 이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안 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어디 우리 당의 댓글 뭘 다느냐 이걸 알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는 댓글이 뭔지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댓글이나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국힘당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김문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이 댓글 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앞서 저희들 어제 입장을 밝혔지만 김문수 후보나 저희 선거 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 조정훈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이 댓글 공작에서 음습한 늘 해왔던 민주당의 공작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 신앙님의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고 수사받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정 유튜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그것을 좌표를 찍고 특정 언론이나 특정 유튜브 매체에서 이걸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본인과 관련돼 있었던 이미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대선 공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일을 남겨두고 그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것을 터뜨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를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 음습한 민주당의 대선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있습니다. 강동혁 국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의 음습한 정치 공작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2020년 리박스쿨 홍보 영상 속 김문수의 발언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문수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만든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고 리박스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문수 TV가 리박스쿨 등과 협력해 극우 보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황도 공개했는데요. 리박스쿨 문제는 그냥 있는 게 터진 겁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박스쿨에서 불법 댓글을 달고 돌봄 교사 양성을 빙자해가지고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면서
교육 대신에 댓글 쓰는 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행위가 과연 왜 누구 때문에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그 이익이 누구에게 기속됐습니까?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또 그들이 동원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과 그 엉터리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문수 후보와 그 이박스쿨 거기가 무슨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걸 했는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를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죠. 그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해왔던 과거 전력을 보면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발단이라고 있었죠.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거기다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까지 국정원을 동원해서도 댓글 조작을 했던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지금 그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지금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 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설명해야죠.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이 취해왔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 뜬금없이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본질적인 질문, 리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은 헌정 파괴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십자군 알바단을 언급하며 국힘당이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진 정당이라고 직격했는데요. 김문수는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극우 사상 주입, 대선을 겨냥한 댓글 조작,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김문수.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민주주의와 공교육을 좀먹는 이 병든 시스템, 지금 바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잔당 선거공작저지단 정성호 박선원 단장이 댓글 공작 논란의 리박스쿨의 배후를 공개했는데요. 그건 놀랍게도 국정원 출신 인사였고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한 전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댓글 공작 여론 조작이었던 겁니다.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제 표로 심판할 일만 남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제 2023년부터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언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일관되게 훼손하는 흑색 선전 성격의 칼럼을 86회나 게재하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간 다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참여해서 극우 보수 세력의 이론가 역할을 자임해온 극우 언론사입니다. 한편 리박스쿨의 또 다른 강사인 전직 국정원 출신 최모 씨의 경우에는 민간 정보 기업을 설립한다는 목적하에 극우 보수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한 암살을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극도의 반헌법적 불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체별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학생인권특별법을 반대하며 좌파 판사 처벌을 촉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활동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소 13개의 단체가 애국 우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박스쿨의 협력업체 가운데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유동열인데요. 국정원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대공수사 관련 자료를 은밀히 지원받아 정치권 색깔 논쟁을 유발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 행복하는 자유시민, 더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 모임 등을 협력단체로 삼아서 2021년 6월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를 결성하여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활동해온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활동 목표가 보수 세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박스쿨의 손우석 대표, 이희천 전 국정원 가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친일 행보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 극우 보수단체와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와 손우석 리박스쿨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 PC 검증 등의 활동을 같이 해왔고, 여기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일본 주재 국정원 공작관 출신 홍모 씨와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한국 뉴라이트 세력을 직접 지원하며 위안부 강제 등용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배후에서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단체입니다. 즉 독립운동가가 1,000명이 되지 않는다, 독립 능력이 없었다,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등의 삐뚤어진 김문수 후보의 역사인식에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교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리박스쿨의 사례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과 국정원 출신 간부들의 정치 개입이 결합한 사이버 내란인 것입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 출신인 이희천 씨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극우 보수단체들의 실무를 지원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을 빼돌려 극우 보수 세력을 길러내려 한 시도입니다. 이러한 리박스쿨의 사이버 내란에 김문수 후보 진영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 리박스쿨 사례의 경우 이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활동을 볼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보장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밝혀라. 둘, 지금까지 극우 보수 운동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에는 김문수 TV가 참여해왔다. 그러므로 김문수 후보가 이를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선거운동 모집과 교육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 이들 가운데는 국민의힘 중앙연선 직함을 사용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